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여야가 승부처로 보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사전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에서 1,385만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31.3%.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수도권 사전투표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32.6%, 4년 전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사전투표율도 4년 전 기록을 훌쩍 넘었습니다. 수도권 격전지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양천갑이 속한 양천구는 32.6%, 명룡대전을 치르는 인천 계양도 30%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여야 생각은 각기 달랐습니다. 후보 전체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여당은 거대 야당을 심판했다고 논평했고, 야당은 사전투표 전부터 투표해야 정권 심판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여야는 이제 본투표를 코앞에 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선거구별 후보자들이 막판 유세 활동에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우리 지역 선거구 출마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주요 공약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 오늘은 어떤 선거구로 가볼까요? 네, 선거구가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부천 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천 원미구 일부와 오정구로 획정된 부천 갑 지역에서는 대장 홍대선과 GTX BD2 노선, 대장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철도와 개발 공약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철도와 대장 신도시 관련 사업들은 이미 윤곽이 다 나온 상황이라 조기 착공과 기업 유치 등 후보자들 간 공약 차이가 별로 없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융복합 개발을 강조하는 내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는 지난 임기 중 대장신도시의 SK 그린 테크노파크 유치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던 일과 철도망 구축 확충 소식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통망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서 지방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까지 오른 정치인으로 주민소통 경험을 가진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는 기업인 출신인 국민의힘 김복동 후보는 부천 지역 같은 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시 서울 편입 추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민간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정 군부대 이전 부지에는 K컨텐츠 공연장 등 복합 문화시설과 융복합 산업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 대선 때부터 일기 신도시와 원도심 재정비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천 을 선거구도 살펴볼까요? 네, 사업성이 부족한 게 중동 신도시 재정비의 큰 관건인데요. 이 후보자들 모두 용적률을 높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에 원도심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별 다른 공약을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는 상동 영상문화단지 계획을 백지화하고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지역 미래 산업으로 불투명한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 대신 지역에서 성장해온 의료 관광 산업을 자리 잡게 하자는 시각입니다. 용도 변경과 병원 시설 허가 문제 등 넘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입법 활동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는 부천을 서울로 통합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맨 앞에 제시했고, 또 서초구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며 서울 지역 70여 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을 경험했던 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시급한 부천에 자신의 도시행정 행정가 전문 경험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새로운 미래 서른 후보는 상동 영산단지와 상동역 하부 공간에 한류 지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과 또 GTX B노선 부천 상동역을 추가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철거하고 지하화하자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이 상동 신도시 조성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개발 공약 아닙니다. 네, 선거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정치인들의 개발 아이디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발할 땅이 거의 없다고 보는 곳에서도 이렇게 개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네요.
네.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이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원도심 재정비라든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앞둔 곳에서 낼 수는 있겠지만 이 재원은 나중에 뒷전에 두고 일단 표심부터 끌어당기는 모습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천 병선거구 공약들도 살펴볼까요? 부천 병선거구에는 경인철도 지하화와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또 제2경인선 광역철도의 옥길 범박지역 경유 추진이 후보자들의 공통 공약입니다. 경인철도 지하화는 이 철도로 단절됐던 남북 지역의 이 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또 상부와 주변 개발 시에 원도심 개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등장해온 공약입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연결은 옥길 범박 지역의 교통 문제의 최대 현안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별로 보면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는 여기에 광역 간선 도로망 구축과 소사역곡 부천역 남부광장 등 공영주차장 확충 공약을 더했고요. 또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는 부천 서울시 편입 통합 공약과 함께 경인 철도 지하와 상부에 직주락 이 플랫폼 테크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장덕천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등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분담금을 낮추고 기반 시설을 확대해야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한데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 규정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네, 부천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공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주말 사이 인천 계양산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 서구 공촌동 계양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대와 차량 26대, 인력 17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 15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임야 2,000제곱미터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4만 제곱미터에 4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을 오는 2029년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병상 규모 등을 포함해 타당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제2의료원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인천의료원의 만성 적자 문제를 비롯해 의료진의 잦은 이탈과 공공병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을 근거로 들며 제2의료원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달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역시 이 같은 이유로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에 시는 제2의료원만의 특화 기능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0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김포시 갑선거구와 김포시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1분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빨라진다 김포교통, 좋아진다 명품 김포, 힘이 된다 민생경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주요 골자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김포의 지하철 5호선 신속 착공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무 2역과 김포경찰서역을 신설하고 감정역을 환성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도립 어린이종합병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김포의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서 김포의 교육을 명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철책을 걷어내고 한강공원을 시민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명소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 박진호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교통공약입니다. 교통공약은 지하철 5호선과 GTX-T 조기 착공입니다. 또 지하철 5호선은요, 지금 풍무 2역과 김포경찰서역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가 공약에 낸 바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또 대학교 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은 소아응급실과 소아중환자실을 갖춘 대학병원을 반드시 김포에 유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촌 지하철 2호선도 반드시 연결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이 편리한 김포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 과학관과 어린이 체험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김포 안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과밀학급과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학교 신설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 노선 3개를 반영시켰던 저 박상혁, 이제는 김포에서 서울까지 30분 교통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서부권 GTX,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김포 고양 연장,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시키겠습니다. 또한 임기 4년 동안 학교 4개를 신설 확정시킨 저 박상혁, 이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 높고 다양성 있는 교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제교육특구 지정, 국제고등학교 유치를 통해서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질 높은 교육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 김포 이청사를 한강 신도시에 조성해서 공공과 문화, 복합이 어우러지는 김포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5호선 조기 착공과 조기 준공에 대한 선거입니다. 여심 있는 여당 후보가 이 문제를 시작도 했고 그리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통합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분도함으로 인해서 까딱하면 김포는 경기 북도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대로 김포 문제만큼은 김포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경기 북도가 아닌 서울로 가는 서울 통합의 길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활짝 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김포의 미래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믿음, 그 길만이 김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전철 변전소가 부평구와 인접한 부천시 공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자 부평구가 공식적으로 갈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는 최근 2024년 제2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GTX B노선 변전소 설치 사업을 신규 갈등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해당 사업은 가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가 GTX B노선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전철 변전소를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남측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평구 부계동과 삼산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주민들이 이미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한 상황인 만큼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의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95만 7천 제곱미터와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4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196만 제곱미터와 비슷한 규모로 축구장 266개 크기입니다. 해수부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말인 7일 오후 4시 30분쯤 부천 고강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호라이시 인근에서 승용차가 SUV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 도중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한때 고속도로 4개 차로 가운데 일부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 경기 북부센터 본부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시와 공단이 협력해 김포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공동 추진하는 한편 골목형 상점가 지원,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포에서 악성 민원 등으로 공무원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부평구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부평구는 현재 구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부착돼 있는 직원 현황판과 민원실 민원창구 명찰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는 현재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폭언, 폭행 등을 가상한 민원 대응 모의 훈련을 동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15일부터 열흘간 지역 동물병원 70곳에서 관경변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 등록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반려묘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시민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만원을 납부하고 접종받으면 되는데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 등록 대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포시가 예산 1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며 김포시는 상반기에 일반용 35대와 배달용 10대 등 총 50대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이달 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출고 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